자, 지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독서 모임인데요. 가족 독서 모임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꿈꿔왔던 거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가족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가족 독서 모임 시작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을 걸리면서 설득하고 그 가족 독서 모임을 했는데 지금도 그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가족 독서 모임 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 저희 아내도 그 이야기. 우리가 가족 독서 모임 하는 것은 기적이야. 지금 저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저희 이게 잠깐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희망도서관을 소개를 하면은요. 희망도서관 이제 100만 독서 리더를 배양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주도권을 보통 저희는 부모님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주도권을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멘토도 부모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특별히 가족 독서모임을 엄청 추천합니다. 정말 추천해요. 이거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기적이 뭐 엄청난 기적은 아니지만은 정말 놀라운 일도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진단을 좀 한번 해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의 그 메인으로 지금 자리 잡았던 MZ 시대, 밀레니엄 시대인데요. 이 한국 젊은이의 비극인데 최근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이나 우울증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이 뽑혔어요. 그 얼마 몇 퍼센트 아니야? 36.8%예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대에서 30대가 우울증 그 이용군 비율이요 60대보다 2배가 더 높대요. 코로나 이후 이전과 비교하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시대 세대들이 이게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직장 문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AI 시대, 뭐 이제 점점점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이 젊은이들이 직장 잡는 거나 이 경쟁에서 옛날에는 경쟁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됐었는데 요즘 경쟁해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이제 스마트폰 보고 문제 해결과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왜 가정 독서 지금 백그라운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정 교육에 위기가 생기는데 공간이 같이 사용하지만 대화의 질은 떨어진대요. 그거 경험하지 않나요? 다 각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예, 소통이 정말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저희 아들이 어제 밤 이제 약간 요즘 저희도 이제 청년이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큰아들이 청년인데 같이 대화를 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바쁜 것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빠, 공간은 같이 쓰는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간은 같이 있는데 아빠 바쁘잖아. 이러다가 아빠 죽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코로나 시대 와서 지금 모든 것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거 못 느끼시나요?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 더 바쁜 것 같아요. 밤낮으로 줌으로 회의하고 줌으로 강의하고 그것도 못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많아요. 더 바빠요. 사람들이 더 바빠요. 훨씬 바빠요. 옛날에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 한 그 영역,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이게 풀렸잖아요. 풀리다 보니까 같은 공간인데요.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인데 대화의 질은 더 떨어져요. 다 바빠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계시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 온 세계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정신 사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대요. 하루에 회의 3시간은 기본이고
학습해야지, 교육하지, 또 교육받지. 얼마나 많은 교육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돼요. 그런 대화의 질은 떨어지고 학습 격차가 너무나 커집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들 교육 이렇게 보니까요. 줌 수업을 하는데 줌을 화면을 꺼놓더라고요. 아니 학교 수업인데 화면을 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줌 수업하는데 그 화면을 끄면 선생님이 너희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줌 켜는 사람 몇 사람이 돼? 그러니까 반에서 한 세네 명 된대요. 화면 킨 애들이.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수업 스타일은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요. 다중 켜라거든요. 음소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라도 이렇게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지 뭔가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데 소통되지 않는 강의 혼자 막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줌을 안 켜놓고 있대요. 왜 안 켜놓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사생활 그 공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은 자기 방을 쓰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애들은 뭐냐면은 공간에 다 노출이 돼요. 집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이 상황이. 그래서 그전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근데 얘들이 뭐 하겠어요. 화면 꺼놓고 이거 틀어놓고 계속 이거 하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근데 이 그 또 다른 어떤 사립학교 같은 사례를 보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영어 독서 모임을 하는데 영어 독서 모임 하세요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간이 없대요. 줌으로 하면서 과제를 엄청나게 내준대요. 그래서 정말 이 영어 독서 모임 너무 좋고 참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 빼는 것들이 힘들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엄청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사람의 아이들 그렇게 숙제를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이 있고 사립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는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정말 쭉 처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과 저희도 온라인을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정말 편리한 점이 있는데 확실히 만남의 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부딪히는 것들이나 이 사람이 케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코로나가 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포 코리아,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실은 21세기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제도상으로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제한을 되었대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지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보편화되어지는 어떤 시대가 이제 직면이 됐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애가 중학생 2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더 이상 애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고 절망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 공부방 운영하면서 직접 공부를 챙겨 모르는 거 있으면 수학이 모른다 있으면 직접 공부해서 가르치는 부모이고 한국 교육 시스템 별로 안 좋다. 캐나다까지 이민까지 갔었던 분이세요.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다시 돌아오셨는데 자기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일단 과목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과목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떠났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가정에 독서 모임 하자고 부모님 모아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인지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은 이 독서 모임과 인공지능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일단은 빅데이터입니다. 기반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스스로 추론을 하고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모든 이 빅데이터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다는 건 객관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시험 작가도 대체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나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시험 논술까지도 이미 사람의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문제 푸는 달인입니다.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기식 그거 다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암기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의 판단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그 계급이 나눠진대요. 에이트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하도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전문으로 뭐 엄청난 책들은 보진 않았지만 정말 영향력 있는 책들을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한번 파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인공지능 파트로만 해가지고 주제를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이 에이트는 약간 정말 절망적으로 만드나요. 통계를. 그래서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이 난답니다. 1계급은요. 인공지능 플랫폼 소유주예요. 전체 0.001%고요. 2계급은요. 인공지능 플랫폼의 스타트예요. 0.002%고요. 3계급은 인공지능이고 4계급은요. 프레카리아트라고요. 99.997%가 된답니다. 인공지능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요즘 알바 중에 그런 알바 있죠. 일반 책을 갖다 스캔 떠가지고 교정받는 거 있죠. 데이터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쓸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이런 지능 사람들이 99.997%가 된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은 기계의 일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스리는 자, 결국에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하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결국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인공지능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 미국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자녀들을 따로 공부를 시킨대요. 중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사람들 사고 구조 자체를 다르게 훈련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리부트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세 번째 그 키워드가 있어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됐든 온라인 이 코로나 인해서 온전히 온라인 시대가 됐든 중요한 것은 직장이 너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사회가 너를 국가가 너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디펜던트 워크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존적 누구를 의지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 AI 아이들하고 한번 볼 수 있는 책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이 책을 제가 추천해요. 쉬워요. 근데 에이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그 인공지능 시대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다. 인공지능 자체가 솔루션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을 하는 도구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에이트 볼 때만 하다 막 두렵고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인공지능 내가 활용할 도구네. 나의 조수가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지? 그러면서 제가 인공지능 코딩 인공지능 그 코딩 배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저기로 해가지고 코딩 신청을 했다가 아, 막판에 제가 취소를 시켰어요. 도저히 제 강의하고 일정이 너무 바빠가 이건 나이가 조금 젊었으면은 코딩도 배워봤을 텐데 이건 아니다. 여기에 시간을 제가 더 컨텐츠 만드는데 시간을 더 쏟아부어야지 이 코딩 만드는데 시간을 쏟아부을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엔 취소를 시켰어요.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독서 지도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독서 지도사 개발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독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 인공지능 뭐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위드 인간의 역량. 결국 인공지능은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정보를 빅데이터를 가져 저에게 정보를 줘요. 빅데이터가 정보를 주는데 사람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돈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돈을 쓰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중독되는지 이것들을 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요.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요. 요즘 게임 봐보세요. 애들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데 저도 게임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과 노는 게임을 직접 한번 해봤어요.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 깨뜨리는 게임이 있어요. 캐스 뭐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한번 해봐요.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요. 하다 보니까 막 전철 타고 가다 하다 보면 막길 가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 구조. 그래서 사람을 심리를 꿰뚫어 봐요. 중독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냐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런데 이런 어떤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알아내는 힘. 독서 모임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 그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 모임이 굉장히 붐이에요. 지금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독서 모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일 텐데요. 독서 모임 굉장히 붐이에요. 왜 이 시대에 독서 모임이 붐할까요? 한국 사람도 책 안 읽고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잖아요. 독서 통계에서 저 끝에요. 책을 안 읽는 나라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요. 확 올라가요. 그 독서 안에도요. 어떤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나라가 확 올라갔다가요. 중간에 유지되지 못하고 확 꺼지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서량이 적어요. 근데 100년 이상 선진국 대열에서 뭐 편차는 있겠지만 선진국 대열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는 나라인 줄 아세요? 독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에 한꺼번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우연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우연을 예,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는요 이 알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독서하는 나라이죠. 결국에 인공지능 시대에 계속해서 자기 발전, 자기 학습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이제 공존이 되는 그래서 창의적인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사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토론해야 돼요. 다양성, 다양성의 가치. 왜 독서 모임이 유효했어요? 다른 사람 생각들하고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과 역량을 갖추기 때문에 독서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승자와 패자는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보통 인공지능 시대에 승자는 이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서 얻을 게 많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패자는요. 눈앞의 위험에 놀라 지레 겁을 먹고 움츠리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게 제가 제시했던 책들입니다. 올해 법칙, 아까 이야기했던 에이트, 청소력, 꽃들에게 희망을, 독서 불패. 거울의 법칙은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화려하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 인생을 걔네들이 개척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걔네들의 인생, 아이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힘을 주는 것은요, 관계의 힘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있어. 네. 너는 잘할 거야. 꽃들에게 희망은요, 삶의 의미예요.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가 나비로서, 벌레가 아닌 나비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아서 예,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AI 시대에도 경쟁에서 살아남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은 우리가 이길 수라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기계와의 경쟁은요, 안 돼요. 결국에는 이 꽃들에게 희망은요, 경쟁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독서불편은 책으로 책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루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아주 짧은 책인데 다 얍실한 책을 왜냐하면 독서모임을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력은요. 뭐 글로벌 리더십, 얼마 전에 제가 글로벌 리더십을 이야기했더니 영어 독서 모임 이야기하면 글로벌 리더십이었죠.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방에 이불 자리도 개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집안 자기 청소부터. 이게 청소력이에요. 자기 정돈이죠. 이런 책을 가지고 그 AI 관련된 책과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가정이 가정 안에서 가정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9시부터 스마트폰을 절제를 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 날마다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 가서 예배하고 말씀 읽었던 것들 나누고 그리고 독서하고 책 나누고 그런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네, 놀라운 변화죠. 그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남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쉽죠. 그죠?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살아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경쟁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기를 찾아가는 거. 예, 남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찾아야 돼요. 아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래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확률이 3%래요. 그러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독특한 가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이거 허밍 독서모임인데 오늘 아침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었었고요. 중국에서 23년 동안 살았고, 자 23년에 이제 그 한국에 복귀, 19년에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는데요. 한국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허민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났어요. 이 독서 모임을 만나면서 제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었냐면요. 저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를 찾아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저는 리더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임에 참석했지? 나는 이곳에 무엇을 얻기 원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제가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블로그에 제가 썼던 글인데요. 저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마무리 단계, 뭐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를 찾아갔어요. 네, 책을 읽으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꾸면요. 뭐가 바뀌어요?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의 질은요. 생각의 질이에요.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내 생각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질문을 좀 심도 있고 깊게 있게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생각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한번 생각해서 자녀한테 하는데 자녀라고 하는 질문이 뭐세요? 그 질문의 수준이요. 내 생각의 수준이에요. 애들을 시험 잘 봤어? 애들은 어때? 그 생각이요. 내 생각의 수준이에요. 예, 생각이 바뀌면요.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수준 높은 질문은 수준 높은 현실이라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쿠슐라라는 아이인데요. 염색체 손상으로 비장, 신장, 구강에 심한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16병년을 일으켜 밤에도 2시간 이상 자지 못했고요. 4살이 될 때까지 물건을 잡지도 못했어요. 시력도 좋지 않아서 손가락 끝에 사물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에게 부모가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4권씩 책을 읽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장애아, 염색체 이상은 보통 염색체 손상은요,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적 장애까지 갑니다. 예, 염색체 손상 지적 장애까지 가요. 그런데 14권 책을 읽어주고 책과 이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면서 반에서 책을 가장 잘 읽은 아이 중 하나가 되었고요. 읽기 시험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책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요. 만약 당신에게 초능력이 딱 한 개 허락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대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한 소년이 워렌 버핏에게 물어봅니다. 성공률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리드라고 합니다. 그의 독서 습관, 집중 독서죠. 한 3년, 짧으면 3개월 동안 자기가 연구할 분야의 책들을 다 사가지고요. 그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투자하지 않아요. 연구하고 결론 질문하고 결론 내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성공의 비결을 보통 우리가 대학까지 우리가 그 암기식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가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배웠던 12년 동안 6년, 12년, 대학까지 16년 동안에 그 배웠던 그런 것들이요.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대학까지 공부했던 이 지식의 유효 기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년이요. 3년도 안 돼요. 2년이래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예?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제가 전공 다 배웠어도요. 이 전공 지식이요. 유효하는 그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년 이후에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익숙한 그 자기 직장에 하나 들어가서 익숙한 것에 익숙해지다가요. 필요 없으면은 새로운 사람 대체될 만하면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자기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학습하고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주는 거 그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필기. 예, 저희 필기. 저희 안 해? 예, 그럼 그만하. 저희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영어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영어 독서 모임 그 드림캐쳐라는 그 해외에 거주하는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 부장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라는 시간을 갔었어요. 꿈쟁이라고 꿈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10년 동안 삼성전자 지금 부장이에요. 여자분이셔요. 근데 10년 동안 삼성전자 부장으로 있으면서 부장까지 올라가기까지요. 오직 회사만 알았대요. 애도 어머니한테 맡기고 밤 10시 오직 이 일이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기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임원 승진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이 승진이 됐대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봤더니 10년 동안 자기 전공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 내 공부해야 된다. 그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치도록 공부하더라. 예, 전공 유효기간 2년입니다. 2년 동안 되풀이돼서 쓰고 나서요. 더 이상 자기 발전이 없으면 언제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된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인풋을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인풋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돼요. 목적 있는 인풋이 돼야 되고요. 효과적인 인풋이 돼야 되고 가성비 좋은 인풋이 돼야 돼요. 무엇이 가성비 좋은 인풋일까요? 저는 가성비 좋은 인풋, 최고의 가성비 좋은 인풋은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미나가 있어요. 하지만요, 세미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1시간 안에, 뭐 2시간에 다 집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책에는요, 세미나 외에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 경험의 노하우가요,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일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일하면 패배자가 되고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제대로 일하면 방면자가 되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쟁이가 된답니다. 중요한 일을 제대로 했을 때요. 챔피언이 된대요. 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예, 독서 모임 다들 뭐 경험해 보셨지 알겠지만 독서 모임은 첫 번째 성장을 주죠. 예, 계속해서 매주 독서 모임을 하면은 매주 책을 한 권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환경 세팅이 엄청 중요해요. 예, 혼자 막 책을 읽어야겠다 막 도전이 돼서 막 열심히 읽다가요. 좀 다른 사건이 생기면은요 금방 흐트러져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애들이 얼마나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 예, 지금 막 책 읽어라 해서 열심히 읽어요. 계속해서 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계속 이 책 읽는 습관이 있을까요? 숙제가 많아져요. 학원이 많아져요. 예, 애들 뭐 단어 외워야 돼요. 계속 책을 읽을까요? 환경 세팅이 안 되면 책 못 읽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뭐 독서 습관 한다고요. 애들한테 막 어렸을 때 책 몇 권이 뭐 30권까지 막 읽어줘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요? 세팅이에요. 환경 세팅 안 해주면은요, 그거 못 가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가정 독서 모임 해야 됩니다. 환경 세팅 해야지면 책 읽고 그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환경 세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해 주죠. 독서 모임 하면 그래 네 생각 좋다.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 근구가 돼요. 그리고 공감해 주죠.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같이 어울려져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공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독서 모임의 유익은요. 또 한 가지는 배우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중요하답니다. 말하기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교육 같은 경우는요. 말하기를 엄청 강조해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 훈련들이 정말 안 돼 있어요. 그 전에 유명한 일화 있죠. 예. 우리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방문했을 때 이 기자단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못했다. 유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지 리더십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리더십을 가진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요. 말하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책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가 있고요.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주도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경청대 말하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경청대 말하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말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예. 경청해야지만이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독서 모임을 본계적이라는 형태로 합니다. 저희 집은 본계적으로 해요. 책을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를 돌아가면서 나눠요. 몇 분씩, 6분씩 나누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독서 모임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분 초과하면 큰일 나요.
자기들은 이거는 아빠를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시간 넘어가면 엄청 오케이. 예, 그래서 어. 6분 칼같이 지켜야 돼요. 6분 하고 나서요 들깨적해요. 들은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하면은요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3분씩 해요. 예, 저희 이제 허밍 독서 모임 하듯이 저희가 독서 모임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6분씩 그 다음에 듣고 3분씩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딱 끝나면은 저는 더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애들은 끝났어 가자. 이게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독서 모임 빨리 시작하세요. 절대 사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춘기 저 1년 걸렸어요. 걔네들 설득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제발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면은 끝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 너 생각 좋은데 더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들죠. 그 생각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은 어떨까? 지금 자기의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 충분한 소통의 장이 되는데 저희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만족해요. 예, 기적이에요. 경청이 돼야지만 말하기가 됩니다. 언제 경청을 했겠어요? 계속 피동적인 학습자로 있는데 경청이 될까요? 들었던 거를 말해야 되는 이 어떤 환경 세팅이 돼야지 경청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예. 독서 모임 해가지고요. 독서 모임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지? 최소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이야기해야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책은 왜 써졌어?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발표를 해요? 저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생각 없는 애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계속 하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말하기가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 단어 쓰는 거면 사고의 확장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제가 저런 말을 쓰네?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나 나라는 존재. 그것도 6분 안에 발표해야 되잖아요. 장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핵심 요행을 좀 추려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요. 내 말의 반응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가 나와요. 얼마나 이게 그 리더십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반응이 보이네. 예, 저는 이 독서 모임은 정말 가정안에서 독서 모임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살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습관에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개선이 된다는 것은 습관을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습관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정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지금 CEO예요. 예. 그 CEO인데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사티아 나델라. 예, 이분이 사티아 나델라. 예. 사티아 나델라인데요. 이분이 취임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리더십이 그렇게 막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들 궁금했대요. 왜 이분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말 선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이분이 그렇게 막 조사를 해봤는데 학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전에 뭐 CEO들은 뭐 하버드 뭐 거의 뭐 이 진짜 천재들이었는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CEO가 되고요. 딱 추락했다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섰다가 뭐 요즘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례가 없대요. 보통 되게 이렇게 갔다가 꺾이는데 근데 이분의 성격이 뭐냐면요. 굉장히 자율적이고요. 소통을 강조하고요. 커뮤니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뽑는데 이 직원
이 직원을 뽑는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티 리더십이에요. 얘가 소그룹에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리더십을 발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잡아요. 왜 커뮤니티 리더십을 강요할까요? 이거는 이 개방형 사고방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고방식. 폐쇄적 사고방식과 성장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좋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화됐잖아요. 다들. 그 MZ 시대에 이 밀레니엄 시대는 진짜 스마트폰으로 자기 세계에 빠진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뭔가에서 뭐 업데이트 뭐 만들어내려면 이들의 역량 같이 모여야 되고 같은 어떤 목표 한 목표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들은 강요식 해라 이거 미션 주고 해라 가지고 듣지 않으냐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상하 한번 그 상하로 이렇게 전달되는 통하지 않는 시대 MZ 시대 CEO한테 편지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존중되지 못한 이 천재들을 끌어모을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주고 그들이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리더십.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요? 독서 모임 하면서 저희는 독서 모임 돌아가면서 인도해요. 최근에 그것까지 가능이 됐어요. 독서 모임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네, 못해.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리더십 하잖아요. 리드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조절을 시키잖아요. 너무 시간 길어졌다 뭐야 이거 조절을 시키잖아요. 예, 저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훈련시키는데 독서 모임만한 모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 독서 모임을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독서 모임 인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선교사 자녀들,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써주지만 제가 추천서를 몰라요. 얘는 커뮤니티 리더. 자원하여 커뮤니티 리더. 그걸로 추천서 오면 추천 써주고 그거에 증명해 줄 거예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 이거는 지금 영어 독서 모임 사진인데요. 지금 2기 지금 영어 독서 모임 지금 66명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독서 모임 끝나고 꿈쟁이 지금 강의 어떤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독서 모임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력이 늡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자녀에게 주고 싶으세요? 저는 환경, 책. 책을 책을 그러죠. 책을 좋은 책을 좋은 인생책을 선물하는 것이 너무 좋죠.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뭘 선물할까요? 유대인은 자녀들한테 뭘 선물할까요? 아세요 혹시? 성경 암송시키는 거요. 성경을 성경책. 암송시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힘.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맨 밑에 있는 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가더라도 밥 먹을 수 있을 수준의 이 최소한 기술 스킬 하나를 가르쳐요. 얘가 극단의 상황 왜냐하면 쫓겨다녔잖아요. 계속해서 쫓겨지 않고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 기술, 이 기술 스킬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딱 하나는 애한테 어디든지 먹고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술 하나를 가르쳐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모범. 그리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좋은 추억, 관계.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방향성.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 교육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자기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대신에 그 이야기는 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공헌하려면은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까지는 가라. 다른 이야기 안 했대요. 그랬더니 얘들이 고등학교까지 엄청 놀더래요. 그리고 대학을 딱 갔는데 그때부터 미치도록 공부하더래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미치도록 공부시키고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인생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이 없으니 안정적인 거 찾잖아요. 공무원 시험 다들 매달리고 자기 인생 없이.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안정적인 거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도전하지 못해요. 방향성,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 좋은 추억,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저는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I형입니다. 보통 일반 역량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역량 다 방면. 요즘에는요. 전공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살인존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융합되는 시대예요. 융합해서 창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전반에 넓고 다양한 지식을 소유해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타에 부럽지 않는 비교 불허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이 브랜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생의 기본이 되는 이 품성,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좋은 사람이 이겨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다른 어떤 책들 보면요.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진정성 있고 말했던 걸 지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이라는 성품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 이기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신뢰를 얻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가족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품성이라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좋은 품성. 좋은 품성은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개인의 삶에 세워진 고정적 성질로서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이다. 좋은 품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내적인 동기이죠. 그리고 좋은 품성은 연령, 직위, 재정 상태, 인종, 종교, 교육 정도, 성별, 개성의 차이를 초월한다. 보통 저희가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기본. 정의가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좋은 평판을 얻어요. 그리고 용서할 때요. 관계 회복이 있고요. 열정이 있으면 부유해집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초죠. 인간의 오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아예 없다. 기준 실패예요. 보통 가정교육에서 많은 것이 실패하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야단만 치죠.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기준이 실패예요. 기준이 있지만은 그 기준을 알려주거나 성취할 방법을 몰라요. 훈련의 실패예요. 기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기준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도 해야죠. 강조하는 해야죠. 리더의 실패이고요. 기준은 다 알고 있으나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 개인의 실패입니다. 품성은 다림줄 역할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래서 AI 시대의 미래 자기개발은요.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좋은 이 인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고차원적인 좋은 품성은 기계가 담지 못해요. 사람의 진짜 가치, 존재 가치, 품격 기계가 담지 못하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기술은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지 못합니다. 품성,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인간미 넘치는 인재.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한 사람의 삶에 풍요롭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창조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기계는 사랑을 몰라요. 흉내낼 수 있지만 결국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퍼플 피플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창조의 원천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가지 품성 훈련할 수 있고 이 품성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예. 5월 달은 금년이었네요. 가족 독서 모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저희 가족 독서 모임 예,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예,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이 습관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예. 예, 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적 동기가 돼야 돼.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예, 그것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고요. 단계적 접근을 해야 돼요. 애들이 하기 싫다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 다시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좀 잊혀질만 하면은 야 가족 독서 모임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알아? 2번 또 잊어버릴만 하면은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협상이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저 1년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협상 하나.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야, 아빠 소원이야. 아빠가 독서 운동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독서 모임 안 하면 되겠냐? 아빠 소원이야. 기분 좋게 하도록 해줘야 돼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어떤 그 대행 업체에 뭐 법인 등록 때문에 대행 의뢰를 했었어요. 이제 단골 손님이라서 가격을 140만 원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0만 원 안 돼요? 그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웃으면서 이게 업무가 복잡한데 일도 많은데 보니까 서류가 이만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금 정말 전부 서류를 가서 도장 찍는 데마도 1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이거 100만 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제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120만 원 하시죠. 그러면 제가 행복하게 일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진짜 협상의 달인이다. 이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협상을 잘하신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독서 모임 하면은 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이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아이가 있을까요? 가족 독서 모임 하면 남편을 설득해야 돼요. 남편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보 나 이거 소원이야.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 소원 좀 들어줘. 예,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협상을 하세요. 명령을 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돼요. 제 아는 선배가 있는데요. 자녀하고 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면은 숫자 1. 숫자 1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카톡 문자를 보내는데 1이라는 숫자 같다요. 뭔지 아세요? 안 읽었어요. 맞아요. 안 읽었어요. 계속 딸이 엄마의 카톡을 안 읽어요. 이런 딸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회복했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회복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깨닫고 책을 통해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딸한테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독서 리더에서 만났는데 독서 리더 과정에서 만났었는데 우리 독서 리더 과정에 독서 모임 하는 것이 과제야. 이 과제 완수 못하면 자격증 못 받아.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딸하고 good idea. 딸 친구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부탁하지 마. 이거 엄마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칭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뭐 책 읽는 분위기 하지 마시고요. 칭찬하고 이제 와 과격한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됐어.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발표하는 거요.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칠 거예요. 기준 내려놓으세요. 여기는 기준을 강요한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서 모임이 10년이 이어지고 20년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네,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되고요. 맛있는 거 준비하세요. 네, 최상의 것들 준비하시고요. 평소에 책 읽는 거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소통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예, 청소년 시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애들이 좀 작다면은요. 일단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고 이런 부분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기사항이 있어요. 부정적 원인 생각하지 말고 적용을 강요하지 마시고. 네 그거 했잖아. 당신이 잘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적용했던 걸 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다. 책 읽은 분량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남편 같은 경우는요. 바빠서 책을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 표지만 읽어도 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책을 표지만 읽어도 읽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누고 그럼 관심 있고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책을 읽는 분량을 평가하지 않고요. 일단 평가하면 사람들이 독서 모임 자체를 흥미를 잃어버리고 의무로 생각하면 오래 못 가요. 목적은 오래 가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해피하고 이 시간이 유익해야지 오래 가죠. 억지로 하면은요, 의무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의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책 선전은 저는 정말 추천하고 품성 관련된 책들을 일단은 왜냐하면 이 삶의 원리, 삶의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품성을 적용할 책들이 엄청 많아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을 저희가 선별하고요. 어렵지 않고 접근성 있는 책들을 선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본계적이랑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계적 형태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툴이에요, 툴. 왜냐하면 저는 여러 독서 모임 형태의 독서 모임 참석도 하고 해봤지만요. 일단은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오래 못 가요. 심플이 가장 중요해요. 심플.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 거 깨달은 거, 너 본 거 뭐야? 저자의 생각을 읽어요. 그리고 나의 입장을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적용할 거, 배운 것 하나에 책 하나 우리 한 가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막 운동을 하기 위해 살 빼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도를 했대요. 근데 다 실패했대요. 뇌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거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 단계 몇 단계 하는데 얼마 지나가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그 결심을 했대. 그럼 내가 부담 갖지 않는 한 가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 팔굽혀펴기 하루에 하나. 이거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반응 안 보여요? 왜냐하면 쉬운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 하긴 너무 아쉽대요. 10번 하고 또 다른 것도 막 하게 되고 행동 하나가 이렇게 끌어오는 행동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용 작은 거 하세요. 진짜. 그래서 적용해서 변했네? 그래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것을 저희가 토론하면서도 본계적으로 하고요. 정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책 속에서 깨달은 것을 본계적 형태로 나눈. 그래서 몇 줄, 몇 페이지, 몇 줄이 이 문장에 와 닿았어. 애들이 잘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너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5문장을 한번 찾아봐. 밑줄을 그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5문장 왜 좋았어? 왜 좋았으면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적용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 시작하세요. 네. 자, 기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세상은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가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하지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줄 것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지식이 잘하잖아요. 그럼 줄 것이 많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요.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많은 사람이 뭘 성취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을 한계로 보지 않아요. 책을 읽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 가족 모임의 본질은 뭘까요? 가족 모임은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해요. 나눔을 주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는 자기 다움을 찾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지, 내가 왜 이것이 끌렸는지 그것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희망도서관에 그 화면 첫 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상처 입어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 책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마음이 회복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날개짓 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환경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경쟁에 의해서요.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자기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책을 통해서 꿈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초희 선생님이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나눠질 겁니다. 예, 저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강의는 되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어서 받아보서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저의 소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를 한 줄로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간단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한 줄로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는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자 하는 청년, 26살 청년 문초희이고요. 저는 현재 한올리 대전 지역 중고지부 독서 지도사이고 대전에서는 유아 책놀이 학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게 가족 독서 모임 하는 강의를 제가 이제 담당하게 돼서 창졸 선배님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보유 자격증은 참고해 주시면 한올리 독서 이제 지도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희망도서관에서 주격했던 품성 경영 지도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했던 프로그램도 이제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주 7명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대전에서 이제 취학 아동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 주에 2번씩 그림책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하게 된 생각들이 있어요. 첫 주에 수업 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게 느끼게 된 건데,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제 엄마랑 뭘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뭘 어떻게 했다.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말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잘 말하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던 순간 찰나에 제가 가족 독서 모임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된 거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되게 사소한 계기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10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벌써부터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벌써 안경을 쓰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면요, 스마트폰이랑 PC로 게임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나빠져서 안경 쓰게 됐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이랑 PC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좀 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가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정리해보자라는 거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6, 7세 아이들과 1대1로 주 2회 그림책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저는 한 주에 2권의 그림책으로 최소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독서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그림책들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7명의 아이들이 연령은 같지만 정말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항상 그림책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이제 좀 아이를 살펴보고 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이 느껴지면 바로 다른 걸로 대처를 해요. 근데 그 대처하는 것도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지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한다고 하면 색종이를 챙긴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 또는 한글 맞추기 게임, 생각 말하기, 질문하기 등의 다양한 정말 독후 활동들을 재밌게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어서 저희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서 가족 독서 모임 플랫폼 개발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근데 가족이라는 단위가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만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창준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의 어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분야를 살려서 건강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보자라는 어떤 정신이 생겨서 대표님과 협업을 이뤄서 제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신혼부부, 성인 자녀를 등 부모 등 다양한 가족 단위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가족 독서 모임 1기를 오픈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목적이 중요하니까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자면 저희 가족 독서 모임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가족 간의 소통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사업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데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학교 여학생을 보고 제가 겪게 된 사소한 일 하나로 이런 생각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 독서 모임 제공 서비스는 오늘은 일단 이제 무료 강좌였고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좀 이제 유료 강좌로 이제 돌려서 이제 지속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받으실 수 있냐면 매달 품성과 연계한 동화책과 성인책 리스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약속을 잡으신다면 여기 이창준 대표님과 또는 저와 그 무료 1대1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 가족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독후 활동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품성에 관한 것들은 이창준 선배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만 품성의 구성 요소가 1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매달 품성과 연계한 책 리스트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근면을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근면으로 아이들과 함께 책 수업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먼저 저는 이제 동화책이 주이지만 그림책의 요새 장점이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어른이에요. 왜 어른이냐면 어른이어도 자기 내면을 돌보지 못한 내면 아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따서 어른이로 바꾼 건데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는 청년들 중에서도 어른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림책으로도 가족 독서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근면에 관한 그림책은 엄마의 의자라는 그림책이고요. 이 그림책에 보시면 그림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느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근면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많은 어머니들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작은 유리병을 저금통처럼 활용해서 아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데가 계기인데요. 사실 이 돈을 아이가 모으기 시작한 데에는 되게 약간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장을 보러 이제 집을 나갔었는데 집이 온통 불로 다 타버리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와 엄마가 굉장히 이제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변의 이웃에서 되게 어떤 이웃들은 이제 가구를 주기도 하고 조그만한 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전과는 다르지만 작은 집을 마련하게 돼요. 근데 아이가 돈을 모으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엄마가 식당 일을 하는데 엄마가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의자가 나무 의자 이런 딱딱한 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와 내가 함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동전을 이렇게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 결과 아까는 이렇게 적게 모았던 동전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이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의자를 함께 구매하면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의 내용의 그림책인데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고서 독후 활동을 이렇게 추려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독후 활동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저의 추천 독후 활동은 저는 이렇게 연령대를 생각해서 나누긴 했지만 아이를 생각하셔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미취학 아동 초등생을 대상으로 색종이랑 신문지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요새 유튜브에 되게 검색해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웬만한 색종이 만들기는 다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근면을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저금통. 아이와 엄마와 함께 이제 돈을 매달 모으는 게 아이한테 이제 근면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과는 그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미션 한 가지를 정하고요. 그것을 함께 실천하고 달성을 했었을 때, 정말 아이들한테 뭔가를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을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독후 활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인 가족 공동체에서는 제가 이 그림책과 함께 질문 리스트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리스트를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그 가족끼리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고 메모한 것들을 하나의 일기 형식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생각을 나눈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좀 적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제 두꺼운 한 권의 그런 것들이 되어서 돌아볼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남겨줬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받고 싶은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절대 해주실 일이 없지만 저라면 이걸 받고 싶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네. 그 추천 질문 리스트는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제가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더 좋은 질문이 생각나신다면 그 질문들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그리고 절대 그 아이한테 이제 질문해서 아이가 답변을 했었을 때 뭔가 이제 그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건 좋지만 짧게 말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떤 이제 평가하거나 기준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명의 아이들을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질문을 할 때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우리 건우는 책을 보고 오늘 어떤 게 느꼈어 하니까 진짜 멋있어요. 이거 한마디만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좋았어요. 이거 한마디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첫 주에는 좀 뭔가 더 말하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이 듣고 그래? 사실 선생님도 좋았어요라고 짧게 느꼈어. 그렇게라도 느껴서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끝나니까 그 나중에 좀 더 수업을 할수록 아이가 더욱더 이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똥벼락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정말 특이한 그림책인데요. 네, 되게 우리나라스러운 그림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근면과 관련됐던 것도 있지만 요새 아이들이 우리나라 정서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책들을 많이 접해서 이런 우리나라스러운 느낌, 통속적인 느낌도 한번 가끔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책인데 여기 그 농부 아저씨가 매일 똥을 모아요. 똥을 왜 모으냐면 자기 밭에 거름을 쓰기 위해서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소중한 똥을 모으는데 어느 날 도깨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가 도깨비 때문에 놀라서 이 아저씨가 똥을 싸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소중한 내 똥 이러고 울고 있으니까 도깨비가 그런 똥이 뭐
뭐길래 그렇게까지 슬퍼하느냐 했는데 이걸로 내 소중한 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똥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도깨비가 온 동네 사람들을 그 마술로 똥을 다 모아서 이 부자네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똥이 보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섞여 들어갔던 것도 같이 보내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금가락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 아저씨가 금가락지를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하던 모습을 꼭 이럴 때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욕심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네, 욕심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쫓아내고 그 가락지를 빼앗아요. 그러면서 이 도깨비가 그 욕심 많은 저 아저씨를 이제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똥을 다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똥산더미에 이제 뒤엎이게 되는데 이런 그림책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를 하겠죠. 그러면서 생난 이제 권선징악의 그림책이지만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결국에 이제 매일 똥을 성실하게 모으던 이제 농부 아저씨는 잘 되었고 이런 식으로 근면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이라 선정을 했고요. 저의 추천 독후 활동으로는 이것이 똥을 직접 키울 수는 없으니까 씨앗을 싸서 한번 직접 화분에 키워보기, 그 관찰일기 써보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청소년기에는 우리나라에 약간 그 책을 읽으면 그 책과 연관된 다른 책들을 찾는 활동도 정말 재밌어요. 다른 옛날 이야기 책을 찾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기 이런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인 가족 공동체는 이것도 역시 제가 질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고 또는 또 생각나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아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두 가지는 앞에 그림책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책으로는 저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 성인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이제 두껍기도 해서 직접 스캔해서 설명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봤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환경 세팅이 필요하다. 잡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하라. 이외에도 우리가 왜 매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의 이유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 저는 근면에 관련된 성인책 추천도서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 추천 이제 내용은 되게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무료 강좌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광고 공지사항을 해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가 1기 가족독서 모임 3개월 과정 참가자를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제가 오늘 중으로 오픈 채팅방에 공유된 구글 폼 신청 페이지에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저희가 원래 이제 무료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어떤 이제 공부나 스터디를 하던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지 표현선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용 지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하게 돼서 매달 2만 원을 측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 이제 6만 원의 이제 비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공 혜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품성 관련 아동 청소년 성인용 추천도서 책리스트, 다양한 독후활동, 질문 리스트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기 미팅이 있어요.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제 미팅을 가질 건데, 근데 혹시라도 그 시간에 좀 그날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 녹화본 영상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오픈 채팅방에 그리고 동일하게 그 모든 강의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책 리스트라든지 어떤 질문 리스트라든지 독후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가족 독서 모임 첫 강의이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강의를 처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떨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그래 나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거에 들어서 되게 자유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 같은 거 이제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피드백은 이제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 이제 매달 좋은 책들을 그리고 독후 활동과 리스트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 저희가 그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가족이 있는 건 저는 솔로라서 그냥 가족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뭐 3개월 과정 이렇게 일기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게 어, 가족이긴 했지만 저도 아직 그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가 자식이 부모한테 시키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했습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일기로 삼았던 것은요. 이 3개월이면 보통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세팅하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는 안정화되어지는데 3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품성에 대한 품성과 어떻게 책을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도 실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책으로 품성을 가르칠 것인가. 저는 12가지 품성, 핵심 품성이 있는데 이 품성별로 추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만드는 이제 컨텐츠들은 거의 다 품성 기반이에요. 지금 협상 지금 4강이 지금 4개 지금 협상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OKR이라고요. 품성 독서를 기반한 OKR 그다음에 노션 해가지고 이 성과 관리 시스템도 다음 주 이제 4강이 이제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품성 기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적 스킬이 오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내적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 보통 사람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표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얘가 왜 문제가 있어? 그럼 그 표면적 현상만 고치려고 해요. 이 얘가 왜 이것이 현상돼? 그 뿌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어야지. 뿌리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지만이 뿌리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정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그 매달에 있는 품성을 좀 더 깊게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들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독서 모임 하면서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 한 사람 초청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독서 모임 시작하는데 그 책 선정이 관건이에요. 제가 8개 독서 모임 직접 운영을 해보고 또 5개 독서 모임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도와주고 했었는데 핵심은 책이에요. 책. 좋은 책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양질의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지. 책 선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책들 선별해주고 교육도 시켜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과 제가 원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하위권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 이제 영향이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하면서도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애들하고 독서 수업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인드맵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책을 꾸준히 읽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하긴 해도 이제 그 가족이 부모님이 책을 읽는 거에 비해서는 그 모범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되게 미약하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책을 읽어줘야지 제가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겠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제가 수업 나가는 아이들에 보면은 그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시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대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한 가지 삼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이제 만남은 짧지만 이 아이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변화 같은 게 없을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아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적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머님을 한번 뵀다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한 달간 수업을 몇 주 하더니 선생님이랑 했던 그림책을 우리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책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사소한 변화들만 있어도 성공한 거다라고는 목표를 잡고 나니까 되게 그런 식의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새 그림책들은 되게 좋은 게 저도 요새 최근에 그림책 강좌를 또 따로 듣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듣고 알게 된 건데 단어는 한 단원인데 한 단어만 쓰는데 그림책으로 만든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이제 많이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접해보면은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높여갔을 때 그런 어떤 쪽으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제가 수업한 아이들 중에는 별의별 아이들 다 있어요. 한 명은 ADHD라고 해가지고 말을 할 때 네, 아니오라고 말하는 아이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뭘 그림책을 통해서 느꼈냐고 물어보면 네, 아니오로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좋아요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엄청나게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때 아이의 어떤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할 것인가. 보통 이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요.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은 일단 다 제차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초점을 밖에 외부에 두면은 절대 변화 못해요. 내 통제권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환경 세팅이에요. 얘가 책을 좋아하게 만든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실은 엄청난 작업이고 쉽지 않은 작업인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 애하고 같이 책으로 놀아야 돼요. 책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책놀이를 하려면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몇 권의 책을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애들 데리고 도서관을 간다든지 무슨 책 찾기 놀이하자. 자, 이 서점을 가서 책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등독서법인가 그 책 보면은 책놀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책과 친해져야 돼요. 이 책이 괜찮은 거네. 그러려면 자 서점에 가가지고 야 우리 단어 찾기 놀이를 하자. 책 제목 중에서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책 한번 누가 가장 먼저 빨리 찾아와봐. 그러면은요 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목록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책과 친해지는 이 환경 자체를 세팅해 주는 것들. 환경 세팅 어떻게? 얘들 책 안 보려면 책 안 보는 애들 진짜 재밌는 책 책상 위에다 계속 새롭게 놓아보세요. 그러니까 잠자리 침대 옆에 책 한 권을 놓더라도 이렇게 환경을 얘들이 가장 가까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독서 훈련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초등독서법 책 혹시 사진이나 아니면 누구 저자가 누구예요? 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책놀이 그거에 약간 키워드 꽂혀가지고 갑자기.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요. 이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렇게 만나서 강의 듣나요? 아니요, 한 달에 강의를 듣는 거는 이제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한 달에 2번이고요. 혹시라도 못 오케이.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녹화본 영상이랑 자료는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어요.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매주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저도 아이가 커서 혹시 조카를 섭외해서 조카랑 같이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너무 멋지시죠? 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모이신 것만 하더라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게 진짜 너무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 혹시 네. 제가 자녀 그 지금 영어 독서 모임 하는 그 친구들에게 보니까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 그 엄청난 투자예요. 네, 근데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저 해주고 싶어요. 근데 큰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모들한테. 부모들 다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카가 되었어도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 이렇게 하더라도요. 얘와 함께 시간을 내가 보내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책이라는 어떤 소중한 걸로 같이 대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얘 인생에서는 엄청난 그 시간 하나하나가요. 정말 인생에 놀라운 그 힘을 주는 기초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늘처럼 그 이창준 선생님하고 문초희 선생님이 같이 오늘 같은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스타일은 이제 오늘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아마 책 소개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품성에 대한 설명, 책 설명, 그 다음에 독서 진짜 하면서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은 어떤 실제 피드백 중요하거든요. 하면서 뭐 문제 일단 서로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네. 저희 가족 독서를 저희가 진행을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예. 건가요? 진행 준비나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하고 그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아이들이 이제 좀 청소 중2가 되고 이제 초4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선생님 얘기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항상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걸 수정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과 다르게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빠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만약에 혼을 낸다면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엔 왜 그런지가 먼저 관심이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책을 저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어릴 때 많이 읽어주고 함께 했던 것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정말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독서 모임을 하자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제한도 사실 아이들이 있고 모여서 얘네들 근데 사실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이끌어가는 방법은 잘 사실은 서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독서 모임을 하자, 좋은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조금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도 중학교 지금 3명이 다 남자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독서를 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제 남자애들인데 그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 질문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심플하게 해야 돼요. 우리 본계적 할 거야. 그냥 너 읽고 막 돌아가면서 6분씩만 하고 3분씩 들깨져. 들은 거 가져. 누구 들었던 거 좋았어. 이 사람 들었던 거 좋았어. 이렇게 할 테니까 심플해.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이야. 오빠, 엄마 소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해야 돼요. 그냥 너무 많이 나가면은 오래 못 가요. 저희는 토요일 날 7시에 독서, 8시에 독서 모임입니다. 아침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요. 저희가 2번 모여요. 2번. 가족에서 2번 모이는데 토요일 날은 품성 회의예요. 품성 한 달에 하나씩 품성 훈련을 시키는 것들 서로 돌아가는 토의하고 읽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저희가 저녁 8시에는 독서 모임을 합니다. 2번 이렇게 저희는 모입니다. 다 잘 참석하나요? 참석하죠. 1년을 설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연말에 한 번은 모여서 1년 돌아보는 시간, 그다음에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데 애들이 PPT 준비도 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있으니까 돌아보자 했는데 그걸 지금 한 달도 못 하고 사실은 다 패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독서 모임을 사실 하게 되면 그게 또 실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시작과 이런 부분을 조금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스타트 자체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예. 하고 싶 이창준 대표님이 선배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까 많이 저희들을 리드해 주셔야겠네요. 네. 선생님 책 추천해 주실 때요. 비용이요. 한 그거 좀 버려줘. 1인당 2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가족당 2만 원이에요? 그거 이거 버려줘. 그 재활용 그 종이 한 밖에 가족당 놔줘. 2만 원입니다. 내로 놔줘. 한 가족당 2만 가족당이요. 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한 가족당 2만 원이고요. 대부분 저희가 그 희망도서관은 이제 비영리 단체거든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다른 데 사람들 섬기는데 쓸 거예요. 예, 저희가 저는 우연히 어쨌든 알게 돼서 왔는데 너무 그 희망도서관이라는 데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잘 몰라서. 우리 문초희 선배님은 선생님은 정말 제가 청년 중에 거의 샘플 이렇게 굉장히 도전하고요. 오랫동안 독서 모임 만들었고 독서 모임 참석했었고 그리고 제가 옆에 봤잖아요. 성장을 엄청나요. 예. 성장이 엄청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들 하는 보면서 정말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야, 책으로 성장한 친구들은 다르구나, 젊은이들은 다르구나 저를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아동 도서나 이런 아동 애들은 조금 가이드가 필요해요. 조금 청년 청소년부터는 가이드보다는 그냥 n분의 1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게 좋은데 이 아동들은 보니까 이 가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질문하고 대화를 계속 소통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약간의 그 네. 형식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들, 우리 가족다움을 찾아가는 독서 모임도 그런 과정들이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정민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리스트를 받으면 그 중에서 아이들 역량에 책을 맞게 책을 선택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용어 어른이가 있잖아요. 그 요새 어른이어도 자기 내면을 돌보지 못해서 내면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청소년기부터 왜 어른 시절 때까지 다 거의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연령대로 나눈 이유는 일단 저는 표준만 드린 거고 우리 아이 정도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책이 좀 더 좋겠다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그 범위에 그 제약을 두지 않고 그 마음에 드는 거를 선정하셔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제 샘플만 드린 거예요. 네. 아마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어른용 도서 추천, 청소년 도서 추천, 그 다음에 아동용 도서 추천 세 주 해가지고요. 네.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4권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커리큘럼은 그러면 제시해 주시는 거죠? 혹시 들어가야 제시해 주시나요? 아니면 미리 3개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나요? 매 달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초희 선생님께서 이거 가이드 도서를 가지고 이거 해주실 거죠? 네네. 오케이. 네. 혹시 아까 사진 촬영했던가요?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사진 촬영 한 번만 해요. 네. 어떻게 상수 선배 사진 촬영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소거 됐어요. 네. 주방에 있었어요. 네. 네.
예, 제가 음소거가 돼가지고 예, 사진 네. 촬영 예, 한번 이렇게 예, 참. 예.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진 촬영 다 네. 끝났습니다. 예. 네. 자, 이따 그럼 또 우리 공유드리도록 언제 하겠습니다. 만나요? 예. 네. 일단은 처음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 6월 첫째,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동일한 이 시간에 하는 걸로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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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끄겠습니다. 예. 네.